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런두티치 LDT 리더십 대표 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성 리더이면서 변혁적 리더이면서 서번트 리더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하워드 슐츠입니다. 그 공간과 감성, 우리에게 그 새로운 문화를 많이 전달해준 그러한 분이 이 하워드 슐츠입니다. 하워드 슐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아마 여러분 다 가보셨죠. 이 스타벅스 창업자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스타벅스 창업자가 아닙니다. 스타벅스를 인수했죠. 물론 스타벅스에 취직을 했었죠. 거기에 그 마케팅하고 소매점 그 프랜차이즈 담당, 소매점 담당 이사로 이제 취업을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스타벅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스타벅스가 우리나라는 라이센스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이제 구조가 이제 직영 체제가 있고 라이센스 체제가 있거든요. 직영 체제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일본, 중국, 유럽 이쪽에는 거의 다 직영 체제인데,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라이센스 체제. 라이센스는 로얄티 5%만 이제 지불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아마 지금 국내에 대한 그 라이센스권은 그 신세계 이마트가 갖고 있죠. 리더십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스토리텔링 형태로 한 리더의 성장 과정, 동기가 그를 지금의 리더로 만들었나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는 항상 좋은 것만 배우고 나쁜 건 뭐 반면교사하고 타산지석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판단에 맡겨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LDT 리더십에서는 우리가 따라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O들의 리더, CEO들의 CEO라 그러죠. 우리 하워드 슐츠를 얘기할 때 그 이유는 최고 경영자로서 CEO들을 리더들에게 뭐 교감을 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고 멘토링 코칭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리더 중에 리더, CEO 중에 CEO, CEO들의 리더라고 하워드 슐츠를 평하고, 뭐 2년 전만 해도 미국 대선에 출마를 선언했다가 결국 대선 출마를 포기했죠. 무소속으로. 그러면서 트럼프와 이견 대립이라든가 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이민자 문제라든가 약자에 대한 그런 보호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날을 세우고 자기 책을 쓰면서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CEO 자리를 그만두고 정치에 본격 개입하려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난관에 부딪혀서 민주당 측에서 많은 공격들을 했죠. 그게 이제 책에다가 별점 달기 하면서 그 댓글 공략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구설에도 오르고 했습니다만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좋은 감성 리더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나오면서 평소 그 정치적 신념이나 그런 지향하는 바가 동일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퇴하고 금년 4월에 다시 스타벅스 CEO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귀하게 된 것은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또 스타벅스가 이제 어렵게 돼 있죠. 항상 하워드 슐츠를 얘기할 때는 제가 서부의 흑수저 하게 되면은 바로 서부 출신의 흑수저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다음 동부. 그러니까 뉴요커인데 뉴욕의 흑수저, 오리지널 흑수저가 또 하워드 슐츠입니다. 나이는 하워드 슐츠가 2살 많죠. 그런데 또 하워드 슐츠가 이제 스타벅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이사한 게 시애틀로 이사가 가지고 시애틀에 그 스타벅스 1호점이 있거든요. 그 스타벅스 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그 1호점이 있는데 아직도 그 1호점에는 초기의 그런 디자인이나 형상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시애틀에 들릴 때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살아있는 역사죠. 거기에서 시애틀로 넘어와 가지고 이런 그 커피 비즈니스를 전 세계 커피 제국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하워드 슐츠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감성 리더십의 롤 모델이기도 하면서 또 서번트 리더의 성향과 또 변혁적 리더의 성향,
그 리더들은 다 공통적 성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거는 이거 감성 마케팅, 감성 커피숍, 그게 오감을 자극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항상 앉아있어가지고 바리스타하고 얘기하고 교감하고,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끼는 마케팅의 원조라 해서 이제 감성 마케팅이 대가라했고, 책도 그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에서 이게 이제 한국의 감성 경영에 대한 붐을 이렇게 했었고, 또 하워드 슐츠가 이제 그라운드업이라는 거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책만 읽어도 한 리더의 그 생애나 삶이나 생각들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1953년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유대계거든요. 유대계인데 그 아버지가 도시 빈민자, 그 기계공, 수리공, 중고차, 부동산 했던 스티브 잡스 아버지와 이제 동일하게 여기도 트럭 운전사, 이제 택배 배달 이런 것들을 했던 게, 수리공 생활을 했던 게 바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어린 때 하워드 슐츠가 어린 때 보험, 사회보장 보험들이 안 들어놓고 도시 빈민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몸져 누워 있고, 할머니가 그 도시 그 브루클린 쪽 가게 되면 그 빈민, 그 영세민 아파트라 그러죠. 우리에 보게 되면 그 영세민 임대 아파트 이런 데서 그 유대인들이 그 지원 사업에 도움을 줬고, 할머니 집에서 지금 말하는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노름방, 그 타짜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그 뭐 술 그리고 노름 이런 그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항상 그 하워드 슐츠는 어린 시절 자기가 이 스타벅스를 열게 되고 시애틀을 갔을 때 바로 이거다고 했던 게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그 영세민 임대 아파트에 그 집에서 싸움 나고 힘들고 아버지는 누워 있고 했을 때 항상 그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가면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살 길들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운동, 미식축구를 하면서 운동으로 로던 미시건 대학에 이제 들어갔는데, 운동선수에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고등학교 때도 상당히,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걸 매혈이라 그러잖아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피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각종 알바들, 뭐 바텐더로부터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알바, 스티브 잡스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운동선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전공을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거든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여기에서 이제 쓰는 게 커뮤니케이션 학을 했는데, 그걸 통신학이라고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언어 소통 이런 거를 하니까 교감에 아주 이제 능숙하고, 운동선수가 안 돼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본인이 이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취업을 했던 데가 바로 그 제록스입니다. 제록스가 복사기 회사의 영업사원을 했거든요. 복사기 회사의 영업사원을 22살에 취직해가지고 그 영업을 자기가 애로사항이나 이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장학금 신청 일하고 자기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구상들, 그리고 자기 역량들, 이제 몸도 좋고 이제 미식축구 운동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 안에서 그 장학금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코스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제록스 영업도 한 3년에서 아주 잘해가지고 유럽계 커피 머신 회사의 영업으로 시작했는데, 성과가 워낙 좋아가지고 영업 부장을 거쳐가지고 초고속 29살인가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커피 머신을 하고 이제 커피 원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데, 원두를 공급하는데, 그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이미 1972년도에 생겨난 회사거든요. 스타벅스,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가 그런 장비나 원두 공급량이 1위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직접 가서 본 거예요. 거기를 가서 딱 봤더니 거기서 이제 영감이 딱 살아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스타벅스에 제안을 하죠. 그 공급을 하면서
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 소매점 형태로 점포를 늘리면서 확산시키자 해서 그때 거기에 그 마케팅 이사로 소매점 프랜차이즈 이런 그 매장 담당 마케팅 이사로 스타벅스에 들어갑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세 사람이 그 커피 동호 모임, 샌프란시스코 그 대학 60년대 학번 동기들이 한 사람은 영문학을 전공하고 한 사람은 역사를 전공하고 한 사람은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고 프리랜서 작가 또 영어 선생 다음 역사 선생 이 세 사람이 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뭐 우리 그 커피 공부하고 이런 것듯이 그 커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피치라는 커피숍을 보고 우리도 이걸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그 $10,000씩 내가지고 각출을 해가지고 $30,000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로 하게 되면 한 4천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 그 매장 그 마켓의 매장을 갖고 시작한 게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에 대한 공부가 많아가지고 그 호기심에 시애틀로 가서 보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 하워드 슐츠가 꿈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뭐 대선 후보까지인 뭐 못 갔죠. 그래서 또 유일하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쫓겨났잖아요. 그 존 스커리한테 이제 영입한 사람에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자기 주식을 팔면서 들어왔는데 하워드 슐츠는 2번을 자기 스스로 사임하고 그만둬 가지고 떠났다가 다시 이제 3번째 CEO를 맡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하워드 이제 슐츠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그 로고를 보게 되면 그 여기 그 PT에 나와 있는 스타벅스 이게 시애틀에 가게 되면 유일하게 시애틀의 스타벅스는 갈색 로고거든요. 갈색으로 돼 있고 이게 그 세 사람이 그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스타벅스를 어떻게 전공하면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스타벅스는 스타벅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스타벅이라는 선장이고 그 포경선이죠. 그 프리코드 포경선의 선장이 누군고 하게 되면 스타벅이에요. 거기에 이제 S를 붙인 건데 그 이제 선장 들이댄 건데 그러면 이 그 로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왕관을 낀 그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오는데 이너예요. 이 이너 이름이 사이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렌 그 모바일 시스템이 이제 한국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에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왕관 위에 올라온 게 팔이 아니고 꼬리입니다. 꼬리. 그 꼬리가 이게 스타벅스 뭐 카푸치노에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해가지고 그 로고도 보게 되면 71년도 초기에 갈색에서 87년부터 녹색으로 바뀌고 이게 2000년도에 가다 보면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왕관만 나오는 건 어디에 왕관만 나온 거 하게 되면 그 히잡을 쓰는 사우디에 들어갈 때 그 문화 때문에 이런 그 여성들을 그 가리라고 막 요즘도 그게 아주 문제가 되고 있던데 그래서 왕관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2023년에는 이 인어가 아니고 긴 머리 소녀처럼 모나리처럼 나올 것이다. 이제 예측도 하고 뭐 뇌피셜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눈썹 그린 모나리자가 되고 나중에 맹탕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로고의 변천사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참고하고 이 사이렌 인어는 그 포경선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처럼 해가지고 뱃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바다로 빠지게 만드는 그게 사이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게 소설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그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게 1971년도에 그게 결의를 해가지고 72년도에 스타벅스 1호점이 시애틀에 바로 그 파이크 플레이스 이제 마켓에서 그 매장을 하나 이제 인수해가지고 나온 거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이 그 고든 보커하고 이 고든 보커가 저 우측에 있는 게 이제 프리랜서 작가고 뭐 제럴드 제리 볼드윈 영어 선생님이죠. 다음에 뭐 지브서글 역사 선생님 이 세 사람이 매일 그 커피 동호회 공부하면서 각출해서 그 커피 애호가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카페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의 모임 장소로 하고 이래 그래 하자. 옛날에 소설가들이 무슨 주막도 하고 이런 거 뭐 커피숍 찻집도 하는 그 형태로 해서 만들어냈고 82년도에 29살 때 부사장직을 그만두고 여기 마케팅 이사로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 시애틀로 가가지고 거기에 그 마케팅 담당 이사를 부사장에서 승진해가지고 이제 커피 전문점을 딱 갔을 때 그때 그 이태리 밀라노에서 그런 그 커피 용품 박람회 하잖아요. 우리 그 컨벤션 그런 박람회를 딱 가서 봤을 때 이거다 하는 생각이 나온 게 이태리를 가봤더니 하워드 슐츠가 그때 그 자기 신의 책에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뭐 이 도시에도 그 자그마한 그 공간들을 가지고 커피를 팔고 융합한 것들을 딱 보면서 거기에서 힌트를 딱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커피의 향기와 이 공간의 모든 걸 걸어보겠다 해서 돌아와 가지고 그 3명의 그 창업자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거를 확장해 가지고 만들자 하니까 처음엔 그걸 확장해 가지고 제법 확장해서 비즈니스 잘 됐는데 그 앞에 분들이 작가고 사업성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노해가지고 약간의 갈등이 삐진 거죠. 스타벅스 매장에 많은 사람들을 계속 자기 아는 지인들을 하워드 슐츠가 초대를 합니다. 그게 한 6,000명 가까이를 부르면서 계속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자기 미래에 대한 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가 꿈꾸고 있는 거를 남들에게 계속 공표하고 얘기하고 이런 걸 하겠다. 이게 바로 비전선언 선포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내 꿈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내 이거를 하려고 한다.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표, 비전선언이 필요한 게 그러한 비전의식이 하워드 슐츠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댕기면서 그가 안 되니까 이제 사표를 내가지고 그 이탈리아식으로 그 일 조르날레라는 그 커피숍을 그거를 자기가 이제 창업을 합니다. 그거 창업을 하면서 그 온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치하는데 진짜 이거를 전국적으로 해나가자 해서 그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때 그 많은 한 18억 정도, 160만 달러니까 18억 정도를 이 펀딩을 투자자들을 한 사람 했는데 그 투자자에게 이 사업에 대한 비전 설명을 242명에게 했어요. 커피 전문점으로 세계의 이런 그 커피의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걸 말고 커피 향에 한번 인생을 담고 이런 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242명 중에 217명이 이 일은 절대 안 된다고 길을 쓰고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때도 나오면서 그 에스프레소하고 원두를 스타벅스에서 공급을 받았어요. 그 일 조르날레가 거기에 공급하면서 87년도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내놓게 됐습니다. 3천만 원으로 투자해가지고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도 생기고 직영점도 뭐 6개인가 이래 생기고 인수할 당시 뭐 6개인가 11개인가 이제 있었는데 그 지역마다 확장해서 나갈 때 그때 그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거의 40억, 지금 돈으로 40억의 스타벅스를 인수합니다. 본격적인 뭐를 스타벅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면서 1992년도 최초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하면서 그리고 2000년도에 다시 그만뒀다가 다시 2008년도에 다시 복귀하면서 2008년부터 디지털 혁신을 시작하고 다음 2019년에 또 두 번째 사임에서 이제 대선 출마하다가 이제 금년에 다시 이제 복귀해서 세 번째 CEO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스토리와 그 역사와 하워드 슐츠의 그 역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디지털 혁신을 통하면서 전 세계의 78개국 78개 국가에 3만 4천 개 3만 4천여 개에 달하는 스타벅스 제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 스타벅스가 쌓아놓는 게 커피 제국. 자기가 밀라노에서 받고 시애틀에서 가졌던 국금, 그때 가졌던 게 바로 내가 찾던 공간이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이제 투영돼 간 게 내 혼자 쪼그리고 그 임대 아파트 계단에서 공간에서 창살 넘어오는 창이 대중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머무를 수 있는 거. 스타벅스에 그 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직영 매장이 51%입니다. 그 49%가 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은 49%는 이제 라이센스 매장. 라이센스 매장은 로얄티만 5%의 그 수익만 그 상표 대금만 받아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의 직영 매장에 들어가는 경우 라이센스 매장이라는 걸 얘기하고, 요 우측에 보게 되면 중국의 매장 수가 엄청나죠. 지금 뭐 5천 개가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항저우에 보게 되면 그 공간력을 확보해 가지고 뭐 그대로 중국의 전통적인 그 항저우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나라도 스타벅스가 아마 경주행가 보게 되면 그 스타벅스 매장이 그렇게 그 나라 특성에 맞고, 그게 바로 이 공간력을 확보하고 그 머무를 때 여러 가지 그 구상이나 생각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최근에는 그 팬데믹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서양 개미들한테 요런 그 기업 정보 자료에서 보게 되면 2021년 스타벅스 국가별 직영점 통계, 그 직영점 통계로 보게 되면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영국 뭐 기타 나라 하는데, 뭐 미국이 그 70%의 그 이익이 거의 70%가 그 북미 지역에서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요쪽에 보게 되면 배당에 대해서나 그 스타벅스의 주당 배당 추이하고 스타벅스의 그 빈스탁이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그 주식을 나눠줘 가지고 직원들이 그걸로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리고 20시간 이상 함께 근무하는 파트타임들을 직원하고 동일하게 그 4대 보험을 지원해주고, 그 학습의 기회에서 대학 학자금들 장학 혜택을 주고, 그리고 융자를 해주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게, 이게 누가 하는 건 감성 리더십에서 감성 리더들이 자발적 동기부여를, 그거는 어디에서 온다? 리더가 자기 성찰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직접 실행하고 있고, 뭐 이민자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상장을 하고 직원 스톡옵션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하는 거라든가, 뭐 우리나라는 97년도 제일 처음 그 2대점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싱가포르 투자청하고 뭐 신세계 이마트 계열에서 그 에스코 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코 코리아로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본사에서 그 지분들을 이제 다 뺐으니까 빼서 로얄티만 이제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스타벅스의 감성을 담았을 때 합니다. 커피 한 잔의 향기와 공간이 여유로운 감성에 인생을 걸었다. 요거는 그냥 제가 그 책을 읽고 한번 이제 문장을 이제 만들어 본 건데, 그 테이크아웃의 이제 대명사로서 이제 강렬한 이제 커피의 향, 잔잔한 음악과 이제 조명, 그리고 커피 가는 소리, 그리고 벨 울리는 소리, 자기가 음미해서 그 거기서 이제 만들어 먹는 이런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하워드 슐츠가 밀라노에서 얻었던 게 바로 그 공간에서 영감을 얻어내는 거, 바로 그게 바로 하워드 슐츠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하워드 슐츠가 감성 리더십은 아마 20몇 강에선가 10몇 강에서 아마 했은 것 같습니다. 그 리더십의 종류나 유형을 할 때, 그때도 하워드 슐츠를 감성 리더의 유형으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감성 리더라는 것은 리더가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고 성찰하고 이 영감을 얻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의 감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교감을 가져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게. 그 리더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인지 역량이라든가 비전 제시 역량이라든가 소통 역량,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를 더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면은 설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했던 게 하워드 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그거를 스타벅스에서는 그 파트타임에 일하는 사람들을 파트너라고 명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같이 그 녹색 그 환경운동하는 그 앞치마를 걸고 나와가지고 함께 운동하고 취업 박람회라든가 직업 뭐 일자리 구인 박람회 사회적 책임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되었고 그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감성 역량을 높여주는 겁니다. 감성 역량을 높여주면서 그 조직원들의 협력, 협업, 그리고 윈윈, 상생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각화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또 새로운 일을 새로운 그 모델들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 이걸 창조적으로 촉진해 나가는 거 그거를 실제적으로 다 보여준 리더십이 감성 리더십이기 때문에 감성 리더의 롤 모델이라고 제가 하워드 슐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워드 슐츠의 이제 경영 이념은 그 일조론할래 할 때하고 이제 동일하게 그대로 이제 가거든요. 첫 번째 커피의 향, 진한 맛, 테이크아웃 그리고 그 원두 에스프레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모든 스타벅스의 파트너들은 바리스타가 돼야 된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누구보다도 커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고 커피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고 커피에 대해서는 권위자가 돼야 된다는 게 경영 이념이에요. 스타벅스. 두 번째가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교감,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 관계를 형성하는 거. 교감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해 가지고 창업을 하고 스타벅스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과정에 경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을 탁월하게 발휘했죠. 그리고 감정적 교감을 갖게 된 게 스타벅스에 그 시애틀에 있을 때 매일 그 나이 드신 분이 계속 와서 앉아 있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다가서 가지고 왜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뭐 시켜 마시기도 하고 두 잔 마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안 마시기도 하는데 매일 와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딱 물었더니 그때 그 손님이 얘기했던 게 사실 나는 은퇴자로서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힌트를 얻어 가지고 아 맞다.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자. 그리고 그 공간에서 레포트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업무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자. 또 모든 바리스타들 직원 파트너들에게 항상 손님과 교감하라. 감정적 교감을 하고 모든 고객에 대한 오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성향들을 파악하라 하는 거하고 또 사회적 귀감이 되는 기업을 만들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귀감이 되는 기업을 만들자 하는 거, 이런 게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데 여기에서 뭔가 하면은 비즈니스에서 표방하는 거와 직접 하는 거, 원두를 구매할 때 항상 그 원두 방식이 그 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그 생산자들을 보호해주고 그것을 제값에 쳐주고 제가격을 받는 거 이러한 것들을 경영 이념에 넣었던 게 바로 하워드 슐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디지털 혁명들을 2008년부터 그 스타벅스 디지털 혁신 이게 바로 그 사이렌 오더라는 거를 이 사이렌 오더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고 이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돌아오고 난 다음에 스타벅스를 단순한 커피 회사에서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 이제 진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 디지털 혁신 이 모바일 결제 이 시스템을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걸 딱 보고 난 다음 그 앱 개발을 한 걸 보고 전 세계에 이걸 그대로 적용했거든요. 한국이 최초예요. 아, 이거 너무 좋다 해서 전 세계에 갖고 이 안에서 보게 되면 그
이 적립금 모바일로 이제 결제를 하고 적립금 하는데 그게 전년도 봤더니 이 충전금이죠. 앱 어플로 이게 결제를 하는데 이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 해가지고 오픈 업 유어 앱 하고 뭐 셀렉트 유어 오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문을 하고 다음 컨펌 유어 픽업 로케이션 어디에서 내가 이제 그걸 가져갈 건지 이 세 가지가 스텝 1, 2, 3 이 세 가지를 디지털 혁신으로 완전히 바꿔놓다 보니까 이 멤버십 회원 멤버십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멤버가 늘어다 보니까 이 구주 MD 상품들이라서 MD 상품들이 지금 구찌나 이런 거보다 더 가격을 더 쳐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획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나 그 나라에 맞는 것들을 특성에 맞는 것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뭐 가방, 다이어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확장되면서 멤버가 확장되는데 미국의 스타벅스 회원만 3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스타벅스 회원들만 나를 지지해줘도 미국 인구의 몇 프로? 10%잖아요. 10%를 깔고 들어간다는데 그게 그 멤버들이 대부분이 다 유권자 아니에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계산, 멤버십에 대한 계산도 나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충전금들이 들어온 걸 모아놓으니까 웬만한 은행보다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충전해서 이걸 자기들이 그 페이를 주문하지 않고 이걸 예수금이라 그러잖아요. 은행에서는. 그 예수금이 20억 달러. 지금 그 달러 가치로 하게 되면 2조 6천억, 2조 6천억이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하루 이자만 금리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내게 된 거고 또 최근에 이제 복귀하는 게 이제 팬데믹으로 해서 매장 확장 되게 이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테이크아웃 매출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 또 비슷한 그 스페셜 전문 커피점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가격들이 내는데 우리나라도 스타벅스 가격이 처음에 제일 비쌌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커피 애호가들이 이제 많이 찾아가고 했었는데 나머지 싼 커피들을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을 다 높여버렸잖아요. 가격이 평준화가 돼가지고 스타벅스보다 더 비싼 커피들이 있죠. 뭐 H커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제 전문점들이 유행하고 이제 가격 문제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바리스타 이제 노조들이 이제 결성돼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타벅스가 2022년 위기에 와가지고 다시 복귀하라고 요청에 의해서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그럼 저 사진은 자기가 이제 출마 선언할 때 그 사진인데 이제 복귀한 이제 CEO로서 복귀한 하워드 슐츠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거를 뭐 예측도 하고 진행되는 상황들로 보게 되면 뭐 내피셜도 있습니다만은 그 NFT를 이제 선언한 거죠. 우리는 이제 NFT 기업이다. NFT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 이게 그 N은 넌이고 그 F는 번져버리죠. 대체할 수는 없는 토큰.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드는 게 핀테크 기업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걸 가서 스타벅스 멤버십을 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이 새로운 커뮤니티 구축 이런 구축을 위해서 또 제3의 공간이 나오고 지금의 매장들에 대한 새로운 전환 그리고 디지털 스타벅스를 변신한다. 뭐 여러 가지는 뭐 메타버스에 뭐 스타벅스 매장을 만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 남다른 기존에 있는 매장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게 바로 나는 제3의 공간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넓은 공간, 편안하고 넓게 쉬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시애틀에서 자주 오는 고객이 자기가 임대 아파트에서 갈 곳 없어서 헤매던 그 계단 이런 걸 일치시키면서 자신의 애환, 자신의 겪었던 것들을 파트너들에게, 직원들에게, 고객들에게 베풀어 나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배웠다는데 고객보다는 직원이 우선이다 하는 거. 고객은 두 번째다 하는 거.
그래서 직원을 사랑하고 아끼고 파트너십을 맺는 거, 이런 거 윈윈 상생하는 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과 같은 매장은 스타벅스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바로 제3의 공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이용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관련된 자산, 멤버십의 자산, 그리고 혁신, 그 사이렌 혁신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것들을 구축해 나가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 레이 올든버그라고 그 이 도시사회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제3의 공간, 그 서드 플레이스에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는 가벼운 만남과 대화 속에서 서로에게 사회적 지원을 하는 공간. 지금 우리 사회에 그게 많이 가잖아요. 그 2023 트렌드를 얘기할 때 2023 트렌드에서 보면 공간력이 나오잖아요. 공간력. 그 공간력이라는 게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컨버전스 융합화를 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것들을 서로 얽매이면서 개방된 개인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3의 공간입니다. 그럼 제1의 공간은 가족이나 친구, 나만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사적 공간이라 하죠. 제1의 공간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분 시사 상식 사전을 찾아보면 많이, 제1의 공간은 나만의 공간, 그러니까 집이에요. 집. 집이나 친구나 이런 걸 보면 옛날에 보면 아지트 하잖아요. 그 사적인 공간이고, 제2의 공간은 이제 공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이나 학교나 도서관이나 이런 그 공적인 공간, 직장 학교 중심의 공간, 여기에 이제 그림에 나오듯이. 그러면 제1의 공간과 제2의 공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게 스타벅스의 갈 길이라고 보는 게, 그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이거 어록들을 살펴봤더니 제3의 공간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심사나 취향에 따라 가는 거죠. 관심사나 취향에 따라 하니까, 자, 공간력이라는 게 김난도 교수가 발표했던 2023 그 트렌드 코리아에 나왔던 이 관심사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는 게, 이게 인덱스 관계라는 거죠. 1년 내내 전화 안 하는 사람들 뒤로 밀려서 인덱스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 관심사에 맞는 사람들만 급격하게 만나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취향 중심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의 흐름들, 트렌드의 흐름,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마케터들이 얘기하는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십의 트렌드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런 그 사회적 지원을 하는 나만의 공간, 이런 비슷한 유형들을 보게 되면, 그 빵집으로 시작해가지고 공간, 서점, 독서, 토론 모임 하는 거, 슬라이스 피스 로프인가요? 로프 슬라이스 피스인가요? 그 용인에도 있고, 저 광주하고 양평 사이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단지 그런 거는 많이 있는 게 아니고 34,000개 매장을 그렇게 전환한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요. 이미 제 아들들도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보게 되면 그 과제나 리포트들을 전부 스타벅스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워드 슐츠가 그 NFT 이제 커뮤니티 컨텐츠는 그 스타벅스 이제 배송 시스템, 원두 배송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집에 이제 나만의 공간이든 개인의 공간이든, 이게 좀 교육 앞서가는 교육 인적자원 개발 잘하는 데 가게 되면 이런 원두를 배상해 가지고 집에 둔 스타벅스, 집 안에 스타벅스 나오고, 일반적으로 스타벅스 병으로 된 옛날 병우유 나왔던 거로 해가지고 마트에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직접 또 하나 이제 두 번째가 보게 되면 원두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 커피 이야기라든가 에스프레소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하워드 슐츠 동호회들 이야기, 바리스타 얘기, 이런 책들에 나오는 것들을 스타벅스를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또 이런 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시그니처 전략 경영서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 서비스 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게, 요즘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없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의 흐름.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이미 이제 진행되고 지역마다 하는 게, 이건 여행 문화하고도 맞물려 있고 체험 서비스하고도 맞물려 있고,
또 하나 이제 공정거래나 무역이라든가 생산지나 농장들을 체험하는데 이러한 공간들이 계속 이게 다 제3의 공간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스타벅스가 가는 길이 아닌가. 물론 그게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이런 그 스토리텔링 서비스나 농장 체험 서비스나 원두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LDT 리더십에서 한 리더의 그 리더십의 그 요인들을 크게 감성 리더지만 감성적 소통 능력 그리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교감이 아주 탁월하고 비전 제시 능력, 비전 제시는 코칭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팀 빌딩 이런 것들을 잘하고 동기부여 능력, 다음 변화와 혁신을 인지하는 거, 인지 능력, 여기에 환경운동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이게 하워드 슐츠의 그 4가지 리더십. 감성적 소통 능력이 있나 없는가 여러분 재미삼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 제시나 동기부여를 하는가, 윽박 지르는가, 소통을 하는가, 닫아버리는가, 담을 쌓는가. 다음에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앞으로 가는가 아니면 과거로 회귀로 하는가. 그리고 이 환경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우리 먹거리라든가 사회적 책임이 어떠한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러한 것들 기준들을 여러분 보면서 뽑게 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항상 감성의 리더 바이오그래피들을 정리해서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뭐 개인적인 거 뭐 5대 기업에 가고 포브스지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워낙 언론지상에 많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48강에서는 스포츠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DT 리더십 연구소 대표 쌤이었습니다.